여러분의 건강한 가정경제 생활을 응원하는 코너입니다. 가계부채 비상구, 여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자, 오늘도 황상진 상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상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계부채비상구 서울금융복지 황상진 상담관입니다. 예,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요즘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한국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인 대책 해결 방안들 다들 고심하고 있는데, 자, 오늘 상담관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저희가 2주 전에는 부채 탈출 이제 첫걸음으로 부채 내역 정리하는 방법과 빚 갚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빚 잘 갚는 방법, 그중에서도 오래된 빚부터 잘 갚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빚을 잘 갚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부채 탈출을 하려면 어떤 것부터 점검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그 빚을 갚을 때에는 내 소득과 자산에 맞춰서 상환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오래된 부채일수록 이제 보통 채권자가 일시 상환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하지만 단기 연체 채무는 많은 채권회사들이 이제 특별 감면 제도나 장기 분할 상환 제도를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환 전에 그런 자체 채무 조정 제도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예, 물론 다중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파산, 회생, 워크아웃과 같이 채무 조정 제도가 이제 저희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개별 상환을 선택한 경우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바로 금융회사별로 채무 원금과 연체 이자 그리고 기타 법률 비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상담했던 분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 독촉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분할 상환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남은 채무가 얼마였는지를 좀 여쭤봤는데요. 근데 본인이 여태껏 상환한 게 이제 이자인지 또는 원금인지 자체를 이제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막상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연체 이자만 수년째 갚았고 원금은 그대로였던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충분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촉 때문에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갚긴 갚는데 정확히 내가 얼마를 갚고 있는지, 어떤 빚을 갚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 이런 파악이 중요한데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잘 따져보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부채를 확인할 때 좀 어떤 점을 더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오래된 부채에는 좀 특징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특징 중 하나가 채권자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내가 은행에서 빌렸는데 몇 년이 지나고 흘러서 채권이 팔리고 이제 팔리다 보니까 전혀 다른 대부업체가 채권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작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그 시효가 지나서도 빚 독촉을 계속하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네. 또 그 반대로 이제 채무자 본인 스스로가 내가 연체 기간이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내가 시효가 완성됐고 내 채무도 사라졌구나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상거래 채권은 5년, 일반 채권은 10년이 소멸시효이고요.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시효 연장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채권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 스스로가 그 시효를 계산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채권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그러면 이 소멸시효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래된 채무는 이제 먼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 포유 사이트를 통해서 채권자 변동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에서는 원채권자 그리고 최종 채권 기관 양도 일자와 함께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해당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채권 회사로부터 직접 채무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대출 원리금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그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단계까지 확인이 됐고 채권자랑 얼마를 갚기로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빚을 갚는 최종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때도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사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단계에 있는데요. 부채 네. 잘 갚는 방법의 핵심이 바로 저는 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채권자와 장기 분할 상환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분할 약정서를 반드시
꼭 챙겨 놔야 하고요. 예. 이제 중간에 연체를 일정 기간 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납부했던 원금이 연체 이자부터 계산되면서 이제 그동안 갚았던 게 이제 헛수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네네. 완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또한 감면이 돼서 우리가 일시 상환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채권 담당자하고 이제 구두상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목돈을 마련해서 한 번에 입금하는 사례인 경우에는 네. 사실 채권회사 담당자가 변경이 되거나 또는 그 중간에 채권 양도가 발생하면 완납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 이때는 반드시 변제 확인 문서나 영수증을 받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요. 채권회사가 사전 감면했다는 내용을 미리 문서나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놓도록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직접 변제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서 변제한 다음에 우리가 영수증을 받아서 꼭 보관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자산의 압류가 있었던 경우라면 법률 비용이 거기에 포함이 된 건지 또는 앞으로 압류 해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등을 체크하면 정말 완벽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저희 생생경제 들으신 분들이라면 자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든 이런 증거를 꼭 남겨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빚을 갚을 때도 그냥 돈만 내면 되지 이자만 내면 되지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많다라는 걸 오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뭐 오래된 부채 상환 방법 외에도 뭐 다양한 부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좀 슬기롭게 갚는 방법을 알려주시나요? 센터에 가면? 네, 그렇습니다. 센터에 방문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부채 탈출 방법과 채무조정 상담까지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644-0120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황상진 3단관이었습니다.